여러분, RAG 에이전트라고 들어보셨나요? RAG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AI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참고해서 답변을 생성하도록 만드는 기술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RAG 에이전트를 직접 구축하기가 꽤 복잡합니다. 그래서 RAG가 유용하다는 건 알겠지만 내가 직접 구축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최근 구글이 이 복잡한 RAG 과정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신규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Gemini File Search API입니다. 오늘은 이 File Search API가 정확히 뭔지 그리고 기존의 RAG 시스템과 어떤 게 다른지 살펴보고 NADN에서 이 기능 활용해서 시스템 구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없이 RAG 에이전트를 구축해서 생산성을 높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본인의 업무 시스템에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구축을 해보기 전에 먼저 기존의 RAG와 File Search API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RAG 에이전트 구축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AG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한 문서를 검색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해주는 기술을 뜻하는데요. 일단 먼저 우리가 문서 자체를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해주고 그거를 이제 AI가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문서 업데이트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때 보통 전통적인 RAG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의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먼저 문서를 청크로 이렇게 쪼개주게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를 할 수 있는 단위로 이 문서들을 조각조각 내주는 거고요. 그 조각낸 문서, 이 청크들을 임베딩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벡터 형태의 숫자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값을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벡터화를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벡터화를 해야 우리가 코사인 유사도라는 걸 활용해서 그 알고리즘으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가장 연관성 높은 청크를 이제 추출을 해서 AI한테 주입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이런 벡터화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업데이트를 할 때도 뭐 청크를 내고 벡터화를 하고 또 벡터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복잡한 작업들을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해서도 또 임베딩을 해서 벡터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도 숫자로 바꿔줘야 이제 유사한 그 청크를 비교해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 유사한 값들을 가져온 걸 바탕으로 AI 모델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얼핏 듣기만 하셔도 꽤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구글의 File Search API는 이 전체 과정을 하나의 API로 추상화를 해줍니다.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서는 이 File Search API를 Fully Managed RAG System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RAG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래 신경 써줘야 되는 그런 설정 값들을 구글이 직접 다 관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해줘야 되는 거는 먼저 파일 스토어라고 하는 마치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 같은 거를 생성을 해주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참조하고 싶은 문서만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활용할 때 이 File Search API를 도구로 활용해서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File Search API는 세 가지 주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RAG 과정을 추상화를 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AG 시스템 구축하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셨던 분들은 이 File Search API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입니다. 일단 우리가 문서를 업로드하면 원래는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된 그 용량에 따라서 스토리지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글의 File Search API는 이 스토리지 비용이 무료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한테 어떤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질문도 벡터 임베딩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임베딩 작업도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는 게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처음 우리가 문서를 업로드할 때만 그때만 이제 최초 인덱싱 비용만 100만 토큰당 0.15달러만 과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답변을 받게 되면 그 답변이 생성된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제 제미나이처럼 토큰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스토리지랑 쿼리 임베딩 가격이 무료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파일 형식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PDF나 워드 파일, 뭐 SQL, 엑셀, 구글 시트 같은 건 물론이고 뭐 HWP나 XML 같은 포맷도 다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다양한 문서를 내가 업로드하고 답변을 받아보고 싶다 할 때 다른 어떤 설정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이 File Search API만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실제로 NADN에서 이 File Search API를 활용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구시 에듀라는 가상의 AI 자동화 교육 회사에서 사원문의 응대를 도와주는 RAG 에이전트를 제작해서 활용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이때 구글의 File Search API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G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이 파일 스토어를 생성하고 문서를 업로드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업로드한 문서를 참조해서 RAG 에이전트한테
파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보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문서들을 업로드를 해줄 건데요. 우리 구시 에듀 회사에 여러 가지 이런 문서들을 제가 사전에 작성을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자동화 교육 서비스 소개서나 뭐 요금, 단가표, 뭐 진행 프로세스, 교육 범위, 환불 정책, 사업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문서들 있죠. 이런 문서들을 예시로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 6가지 문서를 먼저 구글의 파일 스토어에 업로드를 해주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해줘야 되니까 onForm Submission 트리거를 활용해서 파일 정보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폼 타이틀은 문서 업로드라고 해주고요. 레그 에이전트 답변에 참고하고자 하는 문서 업로드 하고 필드 값을 2개를 추가를 해줄게요. 먼저 첫 번째는 업로드 파일 해서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요거 이제 필수 값이어야겠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업로드할 파일 스토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파일 스토어 값을 지정을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파일 스토어를 생성하고 거기에다가 문서를 업로드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 스토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일단 2가지로 나눠 볼 텐데요. 세일즈와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내부 운영과 관련된 문서들, 이렇게 2가지로 나눠 보고 지금 실습에서는 그냥 세일즈 매터리얼로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드를 add 파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폼을 생성을 한 거고요. 여기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1번 문서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 파일 스토어를 세일즈 매터리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서밋을 해보면 여기 노드에 보시면 이렇게 파일 값을 받아오게 되죠. 이 파일을 받아왔고 요거 노드 선택하고 P 누르시면 이렇게 핀이 되고요. 이 값을 그대로 활용해서 뒤에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스토어를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앞에서 파일 스토어를 세일즈 매터리얼로 설정을 해줬으면 세일즈 매터리얼 파일 스토어가 있으면 새로운 파일 스토어를 생성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폴더를 생성할 필요 없이 이미 기존의 폴더가 있으면 거기다가 문서 업로드만 해주면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 파일 스토어 자체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 파일 스토어를 생성해주고 거기다가 문서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그 2가지 작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정해주기 위해서 이 파일 스토어 값을 넣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그 파일 스토어가 생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NADN의 스프레드시트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테이블 노드를 활용해서 그 값을 저장해주고 체크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테이블 넣어보시면 get row라고 하고요. 제가 이렇게 파일 스토어라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파일 스토어 이름과 그 활용하게 될 실제 파일 스토어 ID, 파일 스토어 관련된 컬럼 값을 이렇게 넣어줬고요. 요걸 이제 만들어준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이제 값을 가져올 건데, 모든 행을 가져올 필요는 없고 파일 스토어 네임이 지금은 세일즈 매터리얼이죠. 요게 같은 행이 있는지만 체크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해보면 지금은 가져오는 게 없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 테이블에 아무 값도 들어있지 않죠. 가져오는 게 없는데, 가져오는 게 없이 이렇게 empty여도 아웃풋 데이터가 리턴이 안 되면 뒤로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팅스에 들어가셔서 always output data를 선택해 주시고 execute 스텝을 하시면 이렇게 empty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empty인지 아니면 파일 스토어 값 매칭되는 걸 찾아왔는지 그 2개를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노드에서 if를 선택하시고요. 이 앞에 값이 파일 스토어 네임 지금은 없어가지고 나오지가 않는데 요 get row 쪽에 파일 스토어 네임이 있으면 이 값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요게 스트링으로 empty가 아니다, 이제 비어있지 않다라고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true이면 비어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서 업로드 작업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false면 비어있다는 거는 파일 스토어가 없다는 거니까 새로운 파일 스토어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false, 지금 케이스처럼 파일 스토어가 매칭되는 게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새로운 파일 스토어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alse 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고 HTTP request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제미나이의 파일 서치 API로 요 파일 스토어 생성하는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하시려면 ai.google.dev gemini-api 들어와 보시면 여기 이렇게 파일 서치 관련한 문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일단 기본적인 코드들 예시들이 들어있긴 한데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REST API 버전의 curl 커맨드 예시들이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음표 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제미나이 API 키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음표로 이 엔드포인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쿼리 파라미터로 이 API 키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일 스토어를 추가해주는 명령어거든요. 좀 구체적인 다큐멘트를 보시려면 여기 이제 링크가 있죠. 파일 서치 다큐멘트 들어와 보시면 파일 서치 스토어스 쪽에 여기 파일 서치 스토어스 크리에이트가 있죠. 여기에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가 URL 포인트에 넣어주고요. 여기 메서드는 포스트죠.
포스트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드 값에 디스플레이 네임을 옵셔널하게 넣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네임을 우리 파일 스토어 이름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메서드 포스트로 바꿔주시고요. 바디에 디스플레이 네임이라고 해서 앞에 우리가 받아온 이 파일 스토어 이름 있죠, 요거를 디스플레이 네임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API 키를 이렇게 물음표로 되어 있으면 쿼리 어텐티케이션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키는 하고 API 키가 들어가죠. 그래서 어텐티케이션에서 쿼리 파라미터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다가 API 키를 넣어주셔도 되긴 하는데, 이걸 이제 노출하지 않고 세팅하기 위해서 어텐티케이션에 generic credential type 하시고 여기서 쿼리 auth를 선택을 해주시고 제미나이 API 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성하신 다음에 name은 키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value에 제미나이 API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미나이 API 키 발급하는 방법은 구글 AI 스튜디오 들어오셔서 get API key 버튼이 있어요. 여기서 create API key 하시면 키값이 생성이 되고요. 생성된 거 value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맵핑이 됐으면 엔드포인트랑 인증까지 완료가 된 거고, 바디에도 우리가 디스플레이 네임을 잘 넣어줬죠. 그리고 헤더에는 컨텐츠 타입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JSON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 API를 활용해서 이 엔드포인트로 파일 스토어 구글 드라이브로 치면 어떤 폴더 같은 거를 하나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Execute 스텝 눌러보시면 네, 이렇게 이 이름으로 폴더가 하나 생성이 됐죠. 파일 서치 스토어가 하나 생성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create file store라고 이름을 변경해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복으로 파일 스토어를 생성하지 않게 이렇게 생성된 정보를 다시 이 데이터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데이터 테이블 이번에는 인서트를 해줄게요. 그리고 파일 스토어에 파일 스토어 이름, 자, 이름은 요 디스플레이 네임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아이디는 요 네임이죠.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해주면 데이터 테이블에 파일 스토어 세일즈 매터리얼 관련해서는 이렇게 아이디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이 세일즈 매터리얼로 뭔가 문서 업로드를 해주게 되면 요 아이디를 찾아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파일 스토어 생성하는 작업까지 끝났죠. 이제 문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문서 업로드를 해주시려면 먼저 여기 우리가 처음에 생성한 이 파일을 가져다가 참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NADM 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드 작업을 하면서 그걸 이제 참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문서 값을 다시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거는 코드 노드를 활용해서 그 문서의 바이너리 값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가이드 문서로 작성을 해두도록 할 테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코드를 작성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이 파일 값 있죠, 앞서 우리가 받아왔던 파일 값을 다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이 뒤에서 업로드 작업을 참조해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름을 get binary라고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요 코드의 장점은 뭐냐면 파일이 여러 개를 업로드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를 한 번에 업로드했을 경우에는 그 여러 파일들을 다 아웃풋으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만 넣었기 때문에 하나가 출력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파일 스토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넘어왔지만, 이미 파일 스토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요 파일을 다시 참고해서 업로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파일 개수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루프를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한 개씩 돌면서 다 처리를 해줘라, 이렇게 loop over item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루프를 업로드하는 작업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HTTP 리퀘스트로 이번에는 업로드하는 작업에 대해서 API 설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importing files 부분에 그 파일을 먼저 업로드를 하고 그 업로드한 파일을 이 우리가 생성한 파일 스토어 부분으로 임포트를 해오는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방식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해주시려면 또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주시고 업로드 파일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메서드는 포스트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엔드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업로드가 붙게 됩니다. 그리고 끝에 파일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다 가이드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 엔드포인트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 어텐티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제미나이 관련해서 미리 생성을 해놨죠. 쿼리 어서로 해서 제미나이 API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일단은 파일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파일 스토어로 임포트를 할 거기 때문에 바디 선택하시고 컨텐츠 타입에 NADN 바이너리 파일 하시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get binary로 받아온 게 있었죠. 그 파일을 그대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두 개를 실행하고 다시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바이너리 값이 뜨죠. 여기 파일이라고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파일 값을 input data field name으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구글에 먼저 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업로드를 해볼까요? execute 스텝 해보면 네, 업로드가 잘 됐죠. 업로드가 됐고 요게 이제 그 파일의 이름입니다. 요 파일 이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sales material 파일 스토어에 임포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파일 이동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업로드 했으니까 복사해서 이번에는 임포트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임포트 파일이라고 해주시고 여기는 엔드포인트가 달라야겠죠. 그래서 엔드포인트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기존에 get row 우리가 데이터 스토어에서 먼저 파일 스토어 아이디를 찾을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요 값을 찾을 건데 이게 이렇게 지금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져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신규 파일 스토어인 경우에는 처음에 가져오는 데이터 테이블 값에서는 이제 empty로 뜨겠죠. 그래서 새롭게 생성하는 그 파일에서의 이름 값으로 그 아이디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거 가져오고 없으면 요 뒤에 걸로 가져와라 라고 수식을 지정해 준 거고요. 그럼 이제 파일 스토어를 지정을 해줬으니까 거기로 임포트 파일을 하는 거다 라고 엔드포인트가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도 똑같이 쿼리 어스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다른 점은 헤더에 여기도 컨텐트 타입해서 애플리케이션 JSON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너리 파일이 필요 없고 JSON으로 해서 파일 네임으로 해서 이 앞에 파일 네임 있죠. 우리가 방금 업로드한 이 파일 네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앞에 업로드한 값을 이제 이 폴더로 이 파일 스토어 쪽으로 이동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이동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잘 이동이 완료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파일이 여러 개면 이거 루프를 돌아줘야겠죠. 이 뒤에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파일이 여러 개가 로드를 해왔으면 뭐 5개면 5개가 있고 그거를 하나씩 돌면서 이제 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파일 업로드 워크플로우 구성이 완료됐는데요. 뭐 이렇게 바이너리 값을 받아오는 그런 특수 기능들이 필요하긴 했지만 기존의 레그 에이전트보다는 확실히 훨씬 간단하죠. 그냥 단순히 파일 업로드 해주면 그거를 파일 스토어 생성하고 파일 업로드 해주고 그거를 이제 이 파일 스토어로 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서 업로드 해줬을 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시 에듀 회사에서 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사업 문의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초도 응대를 해주는 레그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사업 문의에 응대를 해주는 워크플로우이기 때문에 노드로 Gmail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Gmail 트리거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 크레덴셜 만약에 없으시면 구글 크레덴셜 먼저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셀프 호스팅 버전을 쓰시면은 이 아이디랑 시크릿 같은 것까지 넣어주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전에 다뤘던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클라우드 버전 쓰시면 그냥 이제 버튼 누르시면 바로 구글 계정으로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연동하시고 매 분마다 신규 메일이 있으면 가져오는 걸로 설정해 줄게요. 그리고 필터에서 레이블로 해서 인박스에 들어오는 거를 다 가져오도록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패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메일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제가 예시로 이 구시 마케팅이라는 회사에서 마케팅팀 직원 15명 대상으로 교육하고 싶다고 이렇게 메일을 하나 보내놨습니다. 그거를 잘 가져오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메일을 가져왔을 때 먼저 우리가 레그 에이전트를 사용하기 전에 이게 사업 문의가 맞는지를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사업 문의인지를 먼저 분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I 노드에 텍스트 클래시파이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사업 문의 분류를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텍스트 값을 인풋으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메일 본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업 문의인지를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구시 에듀 관련 사업 문의인지 아니면 사업 문의 외 이메일인지 이렇게 분류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할 모델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모델은 그냥 챗GPT 활용해 보겠습니다. 오픈AI에서 이것도 이제 API 연동해 주시고요. GPT-5 미니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 메일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핀을 하고 이 메일을 분류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사업 문의이기 때문에 사업 문의 쪽으로 분류가 잘 되는 거 보실 수 있죠. 들어가 보시면 사업 문의 쪽으로 분류가 잘 됐습니다. 그럼 이 분류된 거 가지고 요 사업 문의 쪽에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레그 에이전트를 만들어 줄 거예요. AI 하시고 AI 에이전트 눌러주고요. 일단 프롬프트를 챗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define below로 하시고 여기에 이제 유저 프롬프트 넣어주시고 시스템 메시지, 시스템 프롬프트 두 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프롬프트는 건 바이 건으로 우리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저 프롬프트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사업 문의가 왔는데 이 발신자의 이 제목으로 이 본문 내용으로 문의가 왔다. 그리고 감사를 표하고 답변을 잘
해줘라 이렇게 생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시스템 메시지에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 제미나이 툴 활용하고 해가지고 좀 체계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가이드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참고를 해야 되는 가이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과 지식을 사용하는 원칙 같은 거를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큐멘트 문서에서만 가져와서 답변을 제작해달라 이렇게 써줬고요. 그럼 이제 실제로 다큐멘트 툴을 생성을 해줘야겠죠. 거기에 이제 파일 설치 API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뇌에 해당하는 챗 모델 먼저 선택해줘야 되는데 제미나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픈 라우터를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오픈 라우터에서 제미나이 모델을 하나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력에 해당하는 심플 메모리도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요. 메모리에도 이제 아이디를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존에 챗 트리거가 없기 때문에 세션 키를 직접 지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앞에서 이제 스레드 아이디가 있어요. 요게 이제 우리가 답변을 할 메일 스레드 아이디인데 요걸로 지정을 해주면 우리가 답변할 메일이 바뀔 때마다 메모리를 이제 갈아 끼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키값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툴 설정이 중요하겠죠. 이 툴에서 파일 설치 API를 활용하셔야 되는데요. HTTP request 툴을 선택해 주시고 요거 이름을 다큐멘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다큐멘트로 바꿔주고 여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디스크립션은 관련 있는 문서 정보를 가져오는 그 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 메서드는 포스트로 하고 여기 엔드포인트랑 이 밑에 값들을 설정을 해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리스폰스를 받을 때 컨텐츠를 넣고 그 다음에 툴이라는 거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요거를 활용해서 API 쪽에 body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드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기존에 그 제미나이한테 답변 받아오는 엔드포인트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모델을 제미나이 2.5 플래시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텐티케이션을 똑같이 또 쿼리 어스로 해서 제미나이를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여기는 이제 body를 잘 넣어주셔야 되는데 body에 using JSON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컨텐츠 파트 하고 텍스트 해서 내용을 넣는 게 원래 제미나이에서 그 API 활용해서 답변 받을 때 쓰는 방식이거든요. 네, 원래 이런 식으로 컨텐츠 파트 하고 텍스트 이런 구조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미나이 2.5 플래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 툴스라고 해서 파일 서치 기능을 하나 추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일 서치 스토어 이름이라고 해서 다운표에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 파일 스토어 아이디만 매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만든 게 있었죠. 요 파일 스토어 아이디가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활용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셀즈 매터리얼 관련해서 생성한 파일 스토어로 지정이 되는 거고요. 여기 텍스트에 from AI는 이렇게 AI 에이전트를 사용할 때 AI가 자동으로 이 쿼리를 생성해서 넣어줘라. 그러니까 우리 유저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쿼리를 해서 답변받기 좋은 쿼리 값을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줘라 이렇게 설정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받을 때 우리가 사업 문의에 대해서 그 초안을 제작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제목과 본문으로 나눠서 아웃풋을 생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줄게요. 그렇게 좀 지정을 해주시라면 여기 에이전트 설정에서 require specific output format 이라는 걸 켜주실 수가 있고요. 켜주시고 여기 나와보시면 output parser라는 파트가 추가가 됩니다. structured output parser 하시고 생성되어야 하는 포맷을 예시로 하나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subject랑 body를 나눠서 JSON 형태로 예시를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AI 에이전트로 지금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이 가이드에 따라서 메일 정보 받아서 이제 초안을 작성해 줄 텐데 작성할 때 이 다큐멘트 쪽에 들어와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활용해서 이 툴을 활용하겠죠. 쿼리 생성하고 파일 서치 툴 활용해서 이 파일 스토어에 있는 문서들을 확인하고 가져와서 작성해 주게 되고요. 아웃풋 파서에 맞게 제목과 본문으로 나눠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 값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Gmail에 초안을 작성해 주면 좋겠죠. Gmail에서 draft, create a draft 선택을 해주시고요. 계정 선택해 주시고 제목은 에이전트의 아웃풋 값이 나오면 그거에 이제 제목 값을 받아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문은 body 값이겠죠. 우리가 subject랑 body로 나눠줬기 때문에 이렇게 json.output.subject body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에서 우리가 이거를 메일이 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생성해 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지정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스레드를 해서 스레드 아이디가 있죠. 우리가 받아온 메일에 스레드 아이디를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다음 to 이메일 해서 메일을 발송했던 사람 이 값이죠. 이 어드레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왔던 이메일에 발신자한테 답변하면서 그 스레드로 초안을 생성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안이 생성된 거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도록 슬랙으로 알람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슬랙에서 샌더 메시지를 하고요. 슬랙 더 어카운트 연결해 주시고 채널 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문의가 왔고 문의자가 누구고 문의 내용은 이거였고 초안은 여기서 확인해라. 자, URL
URL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요거 클릭하면 그대로 우리가 초안을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랙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를 한 개만 업로드를 했는데 5개를 추가적으로 업로드 해주도록 할게요. execute workflow 하고요. 파일에서 2번부터 6번까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파일 sales material로 해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파일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로 넘어와서 루프를 돌면서 하나씩 처리를 해주겠죠. 네, 이렇게 5개 파일을 다 잘 처리해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일 처리가 완료됐고, 메일은 핀 해둔 이 사업문의 예시 메일 가지고 그대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한번 그러면 execute workflow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문의로 분류하고 이 AI 에이전트가 reg 에이전트가 돼서 제미나이의 툴 사용해서 파일 서치 API를 써가지고 관련된 형크를 가져오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메일 초안을 작성을 해주겠죠. 그러면 한번 슬랙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슬랙에 보시면 지금 메일이 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고 이거 관련해서 초안 확인하기 링크를 눌러보면 네, 그럼 이렇게 초안이 잘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하고 AI 노코드 자동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업무에서 챗GPT 제미나이 제대로 쓰는 법, 노코드 자동화로 반복 업무 줄이기 이런 거를 이제 제공한다고 써있죠. 네, 보시면 여기 문서에 이렇게 포함 내용에 뭐 주요 AI 툴 사용법, 노코드 자동화 흐름 설계 개념 이런 걸 이제 제공한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작성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실습 워크숍 형태의 교육은 노트북 지참 후 각 팀의 업무 예제를 활용한 실전형 구성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반일 워크숍 패키지 20명 내외 기준 250만 원이 적합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또 답변해주고 있는데 가격표를 보면 네, 크로스 워크숍 쪽이 3.5시간에 20명 내외에 250만 원이죠. 그래서 그것도 잘 인용해서 답변 생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미팅 진행하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제안까지 해주는데 여기 보시면 시간이 이제 제대로 표기가 안 됐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 이제 보완을 해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캘린더 툴을 추가해서 우리 실제 일정도 가져오는 식으로 설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캘린더 툴 추가해서 참고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추가해준 문서를 기반으로는 초안을 잘 생성해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단순히 시스템 프롬프트에 우리가 원하는 그 회사 정보를 다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reg 에이전트식으로 생성해서 문서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주고 활용하면 효율적일 수 있겠죠. 실제 로그를 보시면 어떤 값들을 가져온 건지를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grounding chunks 해서 이 청크들을 가져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회사 개요 그리고 실습형 워크숍 정보들을 여기서 가져왔네요. 그리고 단가 관련한 정보도 여기 바로 가져왔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이런 정보들을 잘 가져와서 지금 답변해 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의 파일 서치 API에 대해서 알아보고 NLN에서 이 기능을 활용해서 reg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사업문의 응대 시스템에 적용해봤습니다. 이 파일 서치 API는 기존의 reg 에이전트보다 훨씬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격도 저렴하고 여러가지 파일 포맷을 지원하기 때문에 reg 에이전트 제작이 어려우셨던 분들이라면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간편한 만큼 한계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일단 구글이 fully manage를 해준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있지만 우리가 커스텀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reg 에이전트를 한 땀 한 땀 직접 만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뭐 청킹을 할 건지 벡터 임베딩은 어떤 걸 쓸 거고 또 서치를 하는 과정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런 거를 커스텀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이 제미나이 파일 서치 AP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글의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형태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커스텀을 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여기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지금 그냥 그대로 업로드 파일을 하고 임포트하는 식으로 우리가 문서 업로드를 진행했는데 만약에 동일한 문서를 업로드하게 된다면 그거를 이제 체크해줄 수 있는 기능은 API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다 혹은 동일한 문서를 다시 업로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 걸 걸러내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직접 제작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여러가지 파일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뭔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테스트를 해보면서 필요한 경우에 앞서 전 처리를 또 해줘야 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구글의 이 서비스를 활용한다는 거는 구글의 생태계 안에 종속이 된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개인정보 보호 처리나 보안 관점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적용에 있어서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자면 일반적인 유즈 케이스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사업문의 응대라던가 아니면 뭐 문서 기반으로 간단한 답변 같은 거 해주는 그런 정도의 챗봇에서는 충분히 이 파일 서치 API를 활용해서 구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검색 품질이 굉장히 뛰어나야 하는 어떤 고급 레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결국에는 또 커스텀으로 제작하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파일 서치 API로 어떤 레그 시스템을 구축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또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부시였습니다.